안녕하세요. 근현대사 강의의 황경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근현대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크게 5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근현대사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시험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시험 유형 첫 번째로는 사건의 이름, 설명, 성격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밑에 예시로 문제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응시자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은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건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묻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유형인데요. 사건의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에 영향을 주었느냐와 같은 사건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구한말 항일 의병운동이 절정에 달하게 된 동기는? 이라고 하면서 항일 의병운동이 절정에 달하는 요 동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이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시험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시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왜 나타나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시로 다음 중 일제가 벌인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동기,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입니다. 사건 간의 공통점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것은 이제 앞에 1번, 2번 유형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이제 응시자가 이 각 사건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각 두 개에서 3개의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 사건은 한 사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 3사건의 사건의 내용들을 한 문제에 물어보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두 사건을 모두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각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유형은 이제 사건 순서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우리는 비록 근현대사만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이죠. 역사가 다른 과목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건들의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사건이 있어야 뒷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뒷사건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시간성을 가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순서를 묻는 그런 시험 유형이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권 피탈 과정에서의 일본의 통치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예시인데요. 역시 순서를 묻는 문제죠. 이거 외에도 뭐 근현대사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든지, 이러한 유형의 이제 시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전체적인 흐름 역시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충분히 이건 역시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 유형입니다. 이제 단체, 조약, 회의, 회담의 이름, 내용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 혹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도 그런 사건들 속에서 있었던 단체들 그리고 조약들, 회의들, 회담들 이런 사건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 단체, 조약, 회의, 회담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만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조약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서 조약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약 같은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흐름 속에서 기억을 하자라는 것이 다섯 번째 시험 유형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보자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떤 근현대사의 사건이 아니라 어느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의 한 단체에 대해서 묻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그 사건들의 동기 그리고 결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한 사건들의 연결고리 즉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단체 조약 회의 회담 역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 듣기. 이제 저의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사건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책으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다 라는 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역사라는 과목이 어쩔 수 없이 양이 많고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사를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놨죠. 스토리텔링식 암기.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흐름 속에서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외에도 문제풀이 강의 역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고 먼저 문제를 풀고 한번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보신 뒤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까지 들으시면 내가 이론 공부를 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공부가 덜 됐구나 라는 부분이 생겨나겠죠. 그런 부분들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근현대사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법들 그리고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